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상수도의 개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저희 한국어 나와서 수도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막했었는데 나중 되니까 대충 세상에 이런 분야도 있구나 하고 되게 좋았었어요. 수당목학에서 지내는 동안도 되게 즐거웠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수도 시설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주시가 만약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진주에다가 우리 진주라는 시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공고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처음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를 계획을 하고 그 사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우리 수도 시스템을, 상수 시스템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 수립 시부터 15에서 20년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즉 그냥 5년, 10년 이게 아니고 약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인구가 몇 명이 살 거며, 그때는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여기에는 공장이 들어서고 여기에는 상가가 들어설 걸 예상을 하고 그걸 계획을 해야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계획기간 혹은 계획연도에는 계획 당시에 자금 사정, 진주시가 얼마나 잘 사는 동네이지, 지금은 우리 남동발전, 또 LH공사, 시설안전공단 등 6개 일관기관들이 내려와서 지방세가 풍부해졌지만, 그때 당시에 진주에서 만약에 15년, 20년 앞을 내다봤을 때에도 그렇게 넉넉한 지자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돈이 얼마만큼 없는데 건설비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시설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될 거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자, 수도에 관해서 댐도 수도의 일부예요. 여러분, 저기 진양호가 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홍수 방어지만 두 번째로는 이수기 때문에 큰 댐도 어떻게 돼요? 진양호에서 진주시도 물을 뽑아가고요, 사천 잠수장, 통영이나 거제로 가는 수돗물도 진양호에서 빼내요. 그러니까 댐도 수도의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 관로들은 확장이 어렵고 비싸므로 계획 기간을 약 25년에서 50년 정도, 한번 건설하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약 25년에서 50년 정도를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정호, 배수관로 및 여과지. 정호는 뭐냐 하면, 물이 가다가 보면 이게 우물정자예요. 우물정. 그러니까 지하수 같은 것들 뽑아낼 때 우물정, 정호, 배수관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가자동에서 이렇게 물 상수관이 지나가는 그 배수관로. 그 여과지들은 확장이 쉽죠. 뻑하면 잘하잖아. 우리도 겨울 되면 또 막 공사해가지고 관 끄집어내고 막 하는 거 잘하잖아. 자, 그런 경우에는 약 20에서 10년에서 약 한 25년 정도. 그 다음에 직경이 30cm 이상 관은 약 25년 정도. 그 다음에 직경이 30cm 이하인 관은 약 개발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맞진 않아요. 왜냐면 외국 서적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큰 것들은 조금 더 길게 보고 10년을 보고, 작은 것들은 조금 더 작게 본다는 것들은 외우진 마시고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퀄러티라는 말을 잘 쓰는데 퀀터티는 잘 안 써요. 수량, 그래서 퀀터티야. 자,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어쩌고 이걸 외우라는 소리는 내가 안 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읽어봐. 자, 여기 보면 계획 1일 평균 급수량, 그죠? 그 다음에 계획 유효율이 나오죠. 자, 1일 평균 급수량은 공급하는 사람이 물을 공급하는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아까 급수량하고 사용량하고 틀리다 그랬죠. 전번 시간에. 1일 평균 사용 수량인데 여기 계획 유효율이라는 말이 나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놔서 친절하게, 계획 유효율은 앞으로 장래의 급수 배관 정비 계획들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하지만
한 95% 정도. 그죠? 그러면 물을 공급하는 놈이 급수량이 100이면은 0.95로 사용량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반대로 계획일 평균 급수량 곱하기 0.95를 하면은 사용량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공급하는 거 곱하기 0.95니까 공급하는 게 많아요? 사용하는 게 많아요? 공급하는 게 많지. 그죠? 그건 한 95%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누수도 조금 첨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획 첨두라는 말은 저것도 일본 말인데 피크예요. 피크. 최고로 많이 쓸 때 피크. 자, 계획 첨두율은 급수량 변동의 크기이며 내가 물을 공급할 때 하루 종일 똑같은 양을 공급해? 기호야, 하루 종일 세수 아니야? 세수 언제 하냐? 또? 저녁에 하긴 해? 하는 거 맞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급수량 변동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호가 세수할 때마다 좀 더 많이 공급해준다. 그지? 그 급수가 어떻게 돼? 아침에 높았다가 점심에 조금 낮았다가 왜냐면 출근해야 되니까 등교하고 저녁에 많이 사용할 거 아니야. 아침밥 해먹을 때 조금 높았다가 그때 막 그 씻고 그다음에 뭐 그거 하다가 그다음에 살짝 낮아져가지고 어떻게 낮에는 전부 일하러 가고 아니면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밤에 한 8시쯤 되면 좀 피크 치겠죠. 그때 막 설거지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죠? 자, 급수량 변동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도시일수록 크다.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소규모 도시일수록 크고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진다. 왜 소규모 도시일 때는 농사 짓는 사람 많죠. 그죠? 근데 대규모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일을 하러도 오피스에 가잖아. 사무실에 가잖아. 거기도 물 쓰잖아. 거기서 또 한 번씩 해소하잖아. 그지? 근데 그 소도시에 사는 경우는 어딜 가? 일을 야외로 하러 가죠. 아니면 어부들은 어떻게 배 타고 나가버리잖아. 거기서 세수하는 물은 뭐야? 여기서 잡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첨두율이란 말은 평균량 보고 피크 양의 그 변동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도시, 작은 도시일수록 크고 군, 면 이럴 때가 크고 도시가 규모가 커질수록 광역시는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중요해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급수량을 내가 그랬지. 15년에서 25년 사이에 장래에 내가 물을 얼마만큼 공급을 해야 되는지 급수량이니까 내가 수도 사업자인데 물을 얼마만큼 공급을 해야 되는지 난 대충 알아야 돼.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내가 뭐라고 해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몇 리터 쓴다고? 300에서 45리터. 그러면 우리 이 시간만큼은 400리터 사용한다고 정해봅시다. 한 사람이 몇 리터 사용해? 400리터 사용한다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급수 인구. 근데 이게 뭐하고 마무리냐면 15년하고 25년 사이. 좋아. 그것도 20년이라고 정합시다. 이 진주시니까 20년이라고 정합시다. 자, 한 사람이 400리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가 20년 후에 몇 명이 살 건지를 인구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인구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죠? 인구가 증가하지 않죠. 한 사람이 0.98명 먹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2100년에는 인구가 1000만 된다고 그렇게 나오죠. 인구가 감소하지. 그래서 우리 급수 인구의 추정에 있어서 총 인구 전체가 실제 급수 인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진주시에서 수도 물값을 내고 물을 사용하는 급수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수도 물값 안 되면 나중에 수도 끊깁니다. 그럼 나는 자연인이야. 그럼 수도 물값 올라오는데, 나 수도 물값 안 냈어. 한 1년 안 냈어. 그러니까 수도 물값 끊겼어. 그럼 난 물 한 번 살 수 있어요? 난 뭐해? 가서 땅 파가지고 나 혼자 우물 개발해서 나 혼자 먹는 거야. 걔는 급수 인구가 아니다. 수도 물값을 내고 수도를 공급받는 사람이 급수 인구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급수 인구는 우리 진주시 내에서 전부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의 총 인구의 급수 보급률을 곱해요.
통상적으로 시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돼요. 서울시가 한 99% 돼요. 그 다음에 저 어디고 부산시도 한 95% 돼요. 그럼 나머지 5%는 물 안 먹고 사네요. 아니면 나 같은 또라이가 우물물 파서 먹는 거예요. 그럼 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급수인구는 수도에 대해서 급수인구는 급수구역 내 총인구 곱하기 급수보급률을 하는 거다. 자, 급수인구는 아까 제가 했던 상수도 계획 디자인 피리어드 계획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들었어요? 10에서 약 10에서 25년, 15년에서 25년 정도의 기본 계획이며 정수장의 규모, 물공장 정수장의 규모 및 시설 계획의 기준이 되는 것이 1일 최대 급수량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수장의 규모하고 시설 계획이 기준이 내가 하루에 얼마만한 물을 최대한 생산을 해낼 수 있는지가 바로 1일 최대 급수량. 이것을 연간을 통하여 1일 급수량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수장하고 시설 계획이 1일 최대 급수량. 지금 진영호 옆에 있는 정수장이 3만 톤인 걸 제가 알아요. 정수장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게 3만 톤, 총 6만 톤을 아마 진주시에서는 생산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 3만 톤이라는 말이 뭐냐면 연간 생산량을 얘기해요. 3만 톤, 1일 생산량. 하루에 생산하는 게 3만 톤이에요. 3만 톤이면 1일 최대 급수량이 아까 내가 얼마나 그랬어요? 400리터라 그랬죠. 내가 300에 450리터인데 내가 400리터라고 하자 그랬죠. 평균이 그러니까 450리터 하면 그 다음에 급수인구. 이게 몇 년 후에 급수인구? 15년에 20년 후에 급수인구.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의 크기를 만들 때 몇 년에 인구 얼마 되지? 이게 아니고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서 그때 급수인구가 여기가. 근데 보통은 인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인구가 막 감소하고 막 그러면 재정도 딸리고 지자체가 막 힘들어지겠지. 근데 진주시의 인구가 예전보다 많아졌겠죠. 20년 전보다 많아졌겠죠. 그때 2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의 2020년에 있는 2000년대 사람이 2020년에 인구를 이제 받겠죠. 그때 급수인구. 그때 1인 1일 최대 급수량. 우리는 평균적으로 400리터를 사용을 하는데 최대 사용량은 450리터라고 했으니까 450리터. 450리터 곱하기 지금 35만 명? 진주 인구가? 30만 명 되나? 35만 명 치고 곱하면 그게 1일 최대 급수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규모로 정수장을 지어야 된다. 정수장을 지어야 된다. 알겠나? 근데 정수장 몇만 톤 짓습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계산해 줄게. 아니고 20년 후에 인구가 몇 명이 들어올지 먼저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인구들이 원래 우리가 아까 1인 급수량이 300에서 450리터잖아. 근데 최대한 물을 사용할 양을 450리터라고 잡으면 아까 평균을 내가 400리터라고 썼잖아. 450리터 최대니까 곱하기 35만 명 하면은 진주의 정수량이 되나 보지. 사이즈가 나오죠. 네. 알겠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럼 장래 인구를 추정을 해야 되잖아. 장래 인구가 얼마만큼 사람이 될지 이제 예상을 해야 되잖아. 자, 그때 보면 네 가지 방법이 나와요. 이 책에서는. 먼저 등차 급수적인 추정 방법.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차 급수적인 추정 방법은 y는 b 플러스 a 곱하기 x 1차식으로 포괄하는 것. 1차식으로. 자, 등차 급수는 매년 똑같이 인구가 증가한다. 똑같은 양의 인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y는 b 플러스 ax. 그죠? 자, 이때 a가 뭐냐? 기울기잖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a를 뭐라 불러? 기울기라고 하잖아. 기울기는 뭐잖아? 두 점의 뭐고?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를 두 점을 알면, 두 점의 좌표를 알면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때 기울기. 그래서 a는 y0 마이너스 yt분의 t.
그죠? 자, yt는 뭐냐 하면 현재로부터의 t년 전의 인구. 자,yn은 여기 y는 n년 후의 추정 인구. n은 계획 연수. y제로는 현재 인구. 왜 제로입니까? a는 평균적인 인구 증가 기울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저기 등차 급수로 추정하면 그래프가 일자로 나와. 일자로 쫙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디 갔노? 여기 나오니? 여기 딱 있다. 여기 보면 이게 y는 ax 플러스 b처럼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등차 급수적인 추정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요거는 등비 급수적인 추정 방법. 자, 동계산 할 때 이게 열리고 이게 복리야. 자, 그죠? 기호. 동계산 잘하나? 열리하고 권리 이자 계산할 때 보면 이렇게 돼요. 그지? 자, 이것은 매년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가능한 오랜 기간 동안 인구 증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자, R은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얼마 증가했는지,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얼마 증가하는 건지, 뭐 2001년부터 쭉 증가해서 그의 평균 증가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면 21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지? 왜냐면 2000년하고 2021년, 2021년하고 2022년, 2022년하고 2023년 쭉 하면은. 자, 그럼 요 값을 먼저 구해내요. 그 다음에 기준년으로부터 1년 후의 인구 증가가 여기 나오죠. 자, y제로는 현재의 인구, 그 다음에 x는 현재로부터의 대비년까지의 경과수 계산하면은 요 값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요 값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요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대로 계속 그 기사 측에서는 물어봐줘. 다행히. 내주면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저걸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에 있는 등차급수적 추정법이랑 2번에 있는 등비급수적 추정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나옵니다. 기사책에. 가끔씩 나와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중요한 거. 자, 이게 뭐냐면 지수 곡선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y는 b 플러스 a의 x의 n승이라고 해놨어요. 아까 우리 등차급수적 방법에서는 y는 b 플러스 a의 x 1승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a를 구해내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21페이지 있죠. 21페이지 보이나? 거기 보면 그림 2.1이 있지. 그치? 네, 2.1지. 거기 제목 한번 읽어봐. 뭐라 되어 있는지. 대기곡선에 의한 경향선. 그치. 대기곡선에 의한 경향선이라고 나오지. 자, 요 식을 공수학 잘했잖아? 자, 공수학 잘했잖아? 자, 요 식을 얘를 이쪽으로 넘겨. 네. 그러면 y-y제로 되지. 네. 양변을 로고 취하면 식 꼬라지가 이렇게 되지. 그치? 네. 다른 거 다 읽어보세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로고는 상용 로고예요. 상용 로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양변에 로고 취하면 식이 요 꼬라지가 되지.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식에서도 얘를 전체 큰 y는 나보지 말고 전체 큰 y는 b 플러스 a의 x승 요 로그 x를 x로 보는 거예요. 전체로. 네. 볼 수 있겠지? 네. 자, 요 식을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얘 큰 y는 이게 a 플러스 a의 스몰 a의 x승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과거의 자료에 따라서 최소 자승법으로 a와 b의 상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x하고 y 이렇게 정해지죠.
그 값들을 A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X는 알아. Y도 알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스몰 x는 뭐야? 스몰 x. 이게 뭐냐 하면 경과 연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지 마십시오. 얼마나 떨지 마십시오. 연습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떨지 마십시오. 동산이는 예습하는 거예요. 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와 B를 알면은, A와 B를 알면 여기서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Y값을 구할 수 있죠. Y값을. Y값을 구할 수 있죠. Y값을 구할 수 있죠. 그지요? 그죠? 넘어갑니다. 나 넘어간다. 아, 괜찮아. 지금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로지스틱 커브를 이용하는 거예요. 로지스틱 커브, 이론 곡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벨기에 수학자가 도시 인구의 증가가 변곡점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지수함수식과 잘 일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여러분 항아리에 쥐 두 마리 암컷 수컷을 집어넣어. 그래서 똑같이 낳는 자식들이 또 암수를 또 낳고 암수를 낳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래프를 딱 봅시다. 이렇게 생긴다 이거지. 뭐냐면 그 원래 대도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어떻게 되노? 자원들이 제약적이잖아요. 자원들 먹을 것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수돗물도 제약이 되고 너무 인구가 많으면 인구가 더 이상 증가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몇 시간이에요, 시간? 이건 인구수. 시간과 인구수는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어찌 되노?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느 점점에 이렇게 딱 이거 와닿는 거. 이건 이론 곡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라지스틱 커브라고 한다. 라지스틱 커브 이론 곡선.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떻게 되나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먹는 거죠. 요 그래프를 S자 커브라고 한다. 요 그래프를 S자 커브라고 한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니. 그래서 1838년에 벨기에 수학자가 이걸 봤어. 이것이 인구가 처음에는 0에서 연수를 거듭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중간에는 증가율이 가장 변곡점을 그릴 수 높다가 그 다음에 점차 증가율이 감소한다 이거지. 대부분 인구 추정할 때 이 그래프를 사용을 해요. 이 이론을 사용해요. 그래서 4번을 내가 뭐예요? 빨간색으로 칠해놨잖아. 그래서 4번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잖아. 그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거의 몇 분 나오?